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출마한 문병호 후보, 문병호 전 의원, 문병호 후보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아이고 우리 고 박사님께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하고는 뭐 더러 예. 이렇게 그 의정 활동하실 때도 보고 했는데 저희 고성국 TV는 처음이신 것 같아요. 예, 처음입니다. 예,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하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 문병호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평소에 우리 고성국 박사님 존경하고 정말 큰일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최고위원 출마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당이 변화하고 또 확장돼야 된다. 그 역할을 저 문병호가 잘할 수 있겠다고 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이 변화하고 확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예, 어떤 변화와 어떤 확장을 생각하시는지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48% 득표하셨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47% 득표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 끝나고 사실 저 취임 초기에는 이 지지율이 60대 한 35 정도 되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48 플러스 12가 돼야 되고 이재명은 47 마이너스 1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60대 35가 돼야 되는데 왜 지지율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역시 이제 변화와 확장에서 좀 부족했다. 아하. 변화란 건 뭐냐면 역시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신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단순한 정권 교체에만 머물지 말고 네. 뭔가 좀 새로운 혁신의 길을 가라. 대한민국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뭐 기존에 정치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뭔가 혁신의 길을 가라고 저는 지지했다고 봅니다. 네. 그 점에서 조금 부족했다. 저는 뭐 용산 이전이나 네. 뭐 도어 스태핑 이런 거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좀 준비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좀 새로운 길을 가고 새로운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표를 그래도 윤석열 후보께서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당선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전통 보수 지지자 플러스 중도 또 지금 이재명을 싫어하는 민주당 지지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탈민주당 사람들까지 다 끌어모으면은 확장이 되면은 네. 훨씬 더 이렇게 그 정권이 공고화될 수 있는데 조금 그런 게 좀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당을 다시 정비하고 네. 그 당이 좀 변화와 확장의 방향으로 나간다면 내년 총선은 뭐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문병호 최고위원 후보, 문병호 후보는 그 전라남도 영암 출신이세요. 예, 호남 출신의 정치인이고 정치 입문은 김대중 때 하셨습니까? 노무현 됐습니다. 노무현 열린우리당 때. 17대. 예. 예, 그래서 저쪽에서 예. 이제 우리 자유파가 얘기할 때 저쪽에서 정치를 쭉 해왔다가 안철수와 손잡고 이제 그 저쪽에서 탈당했죠. 이제 예. 뛰어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쪽 사정을 아주 잘 아는 의원입니다. 예. 그리고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쪽에서 정치할 때도 줄이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예. 저는 뭐 문재인 패권에 가장 앞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오직 했으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의원이 문병호다. 네. 예, 그런 얘기 할 정도로 제가 아주 문 대통령을 당시에 괴롭혔죠. 그리고 문모닝이라는 말도 만들어냈습니다. 아, 예. 예, 제가 이제 그 국민의당 최고위원 시절에 어허. 최고위원만 하면은 최고위원 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어요. 그래서 예. 아침마다 문재인을 비판한다고 해서 문모닝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저쪽 사정을 잘 아시는 우리 정치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 궁금한 것부터 하나 여쭤볼게요. 예. 저게 지금 이재명이하고 반 이재명 뭐 비이재명계가 지금 계속 그 갈등. 예, 심각하죠 지금. 예.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아마 같이 하기 힘들 정도로 저는 어. 상당히 갈등이 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거 때문에 총선 때문에 지금 그냥 잠잠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갈라지면 죽으니까요. 어허. 예, 그래서 못마땅해도 만약에 공천 문제가 갈등으로 불거져서 만약에 이제 네. 비명계가 공천 받기가 어렵게
아하. 될 상황이 오면 저는 아마 분당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분당까지도 예. 생각해 볼 수 그렇죠.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제 비명계에 대해서 공천을 안 주겠다. 그리고 네. 지금 수도권에 뭐 민주당은 개나 고동이나 삼선 사선입니다. 지금. 아하, 그래, 맞아. 예. 그 다선들이. 아, 개나 고동이나 삼선 사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물갈이 해야 됩니다. 예. 물갈이 해야 이제 아마 친명계 쪽에서는 아마 대대적인 물갈이를 아마 총선 전략으로 들고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친문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하지는 않겠죠. 그저 이재명 지지자 개딸들이 예. 살생부를 아예 대놓고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돌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이 현역 의원들이 우선 좀 쪼니까 예. 쫄아서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저게 자기 정치 생명으로까지 오면 가만히 죽을 국회의원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잘 우리가 기회를 포착을 해서 잘 활용을 하면은 네. 내년에 저희가 총선에서 170석도 가능하다. 네. 예, 수도권에서만 과반수 넘게 이기면 저희가 170석이 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포인트 같습니다. 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네네. 그 호남을 안기 위해서 예. 하여튼 무진 애를 썼잖아요. 역대 최고 지지율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호남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던 분들이 사실은 득표를 많이 해가지고 좀 조금 어깨가 괜찮았습니다. 들썩했는데 네. 이제 취임하신 이후에 좀 아하. 호남에 대한 배려를 좀 하셨으면은 네. 사실은 이제 호남에서 좀 더 많은 지지를 확산할 수 있었는데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은 좀 호남에서 그렇게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국민의힘의 지도부 대표와 최고위원 예, 예. 그것도 이제 지명직 말고 선출직이어야 힘이 있는 건데 예, 예. 이렇게 할 때는 적어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을 들였던 네네. 그 호남을 어떻게 함께 할 거냐 예.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좀 구현할 수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호남의 정서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럼 뭘 예,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무슨 저 자매결연 백날 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호남은 이제 뭐 호남 출신이 많이 포진되고 그런 것보다도 네. 변화에 좀 민감한 지역입니다. 아, 변화에. 예. 예, 어느 지역보다도 좀 변화와 혁신에 좀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당이 좀 변화하고 혁신하고 국민 눈높이를 잘 맞춰 가면은 네. 호남 지지는 충분히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지금 안철수 후보와 이제 그 정치를 이제 쭉 같이 하다가 지금 국민의힘까지 예, 함께 맞습니다. 오셨는데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그 당에 착근하지 못했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고 비판도 있잖아요. 예, 예. 그 이제 같은 비판을 우리 문병호 후보도 봤죠. 맞습니다. 그 문제에 그 문제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 온 거는 그 박형준 시장 때문에 온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제가 이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하고 있을 때 네. 당이 좀 못마땅해서 탈당을 했어요. 아, 손학규 대표나 이제 여러 리더십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 탈당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있는데 박형준 당신 교수죠. 네.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만납니까? 했더니 내년 총선은 보수 플러스 중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네. 아니, 그거 내가 평소에 하던 지론이다. 총선이 정권이 진보 정권이니까 야당은 보수 플러스 중도로 해야 된다. 네. 그걸 제가 손학규, 유승민, 안철수 대표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잘. 그래서 박형준 교수가 그러면서 이제 중도 몫으로 문병호 의원이 좀 많이 활동을 했으니 같이 힘을 합쳐서 합시다. 그러면서 네, 네. 신당을 만들려고 그러더라고요. 신당을. 네. 그래서 이제 한국당 간판 내리고 미래통합당 만들었잖아요. 그래요. 미래통합당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지금. 네, 미래통합당이죠. 예,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사실 미래통합당의 창당 준비위원입니다. 그러시구나.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정통 보수는 아닌데 이제 네. 보수가 새로 좀 변화해서 확장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저같이 이제 중도 보수 같은 사람도 많이 당에 와서 공간을 확보하면은 네. 이제 총선에서 도움이 되고 또 대통령 선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로서는 결단해서 온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 이제 우리 이제 이런 경우에 네네.
그 국민의힘의 착근이 쉽지 않다는 네. 현실적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반면에 예. 그동안 뭐 10여 년, 20년 가까이 꾹 정치해왔던 저쪽 동네로부터는 네네. 맨날 배신자 소리 듣고 욕 먹죠. 예.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표까지는 모르겠는데 최고위원은 뭐 저 같은 사람 한 석 정도는 예. 예,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예, 그래야만 위원장도 되고 네, 또 네. 사실 뭐 변화나 정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가 사실 그동안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기 때문에 네. 예, 저 같은 사람이 뭐 국힘에 최고위원이 한 자리 들어간다면은 아마 좀 국민들이 좀 달리 볼 것 같아요. 야, 문병호 같은 사람도 국힘의 최고위원이 될 수 있구나. 네, 네. 저 당이 좀 뭔가 좀 변화가 될 모양이다. 이렇게 저는 이미지가 바뀔 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지금 이 당 선관위가 그 오늘입니까? 뭐 비전 발표? 예. 예, 뭐 그걸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주요 경선 일정은 컷오프한 이후로 잡아놨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당원들을 지역 권역별로 만나는 합동 연설에 예, 예. 그다음에 TV 토론을 전부 컷오프 이후로 잡아놔서 예. 이게 컷오프는 근데 당원 6천 명한테 여론조사도 예, 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좀 깜깜이냐. 맞습니다. 지금 더구나 답답합니다. 후보가 지금 최고위원은 13명이 13명 가르쳐. 맞습니다. 예. 운수복이 비싸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렇다면은 문병호가 누구야? 이런 예. 사람들한테 알릴 기회도 없이 지금.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참 문제라고 봐요. 예,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당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 합동연설에 13명이 나와서 연설하면 이게 또 복잡하니까 네. 일정 부분 뭐 컷오프 할 필요도 있는데 네. 조금은 이제 어떤 컷오프 할 때도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셔야 되는데 그런 네. 것들이 좀 부족해서 저도 지금 답답한데 하여튼 그래도 뭐 언론에 어제 그제 많이 좀 제가 노출이 돼가지고 네, 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윤 대통령하고 대학 동창입니다, 제가. 아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서대문에 가서 밥도 먹은 적이 있어요, 집에 가서. 예. 예,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 할 때도 제가 많이 이제 그 조국 전 장관하고 싸우실 때 제가 예. 많이 서포트를 했죠. 네.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에 사실은 국민의당 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님을 그 당시 비례대표 의원으로 영입하려고 했었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한직 검사였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그렇지. 잘 나가는 검사 아니었죠. 그때는 여중과 이제 정권에서 이제 쫓겨가 소외된 한직 검사여가지고 이제 검사 한직 검사 뭐 하지 말고 어허. 국회의원 한번 하셔. 네. 그렇게 이제 당해서 노력을 했는데 본인이 거절하시더라고. 그래서 영입을 못했습니다. 그 나중에 잘 됐죠. 그때 만약에 국민의당 와서 국회의원 했으면 뭐 정치적으로는 뭐 별 볼 없이 됐을 수 있죠. 근데 네. 그때 거절하시고 총장 되시고 예. 그래도 오늘날 이렇게 영예로운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학번이 같으신가요? 저하고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서울법대. 예. 근데 뭐 하여튼 일단 컷오프를 통과해야 그게 중요합니다. 예. 문병호의 비전, 예. 문병호의 생각을 우리 당원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맞습니다. 통과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이제 저로서는 뭐 저 개인 문병호는 좀 이제 보수 쪽에는 좀 아무래도 인지도가 조금 약합니다. 네. 제가 민주당 호남 쪽에서는 좀 인지도가 꽤 있는데 이제 예. 영남하고 보수 쪽에서는 좀 인지도가 약해서 그래서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지금 최고위원 13명 중에서 후보 네. 13명 중에서 안철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저 혼자뿐이에요. 그런가요? 네, 지금 나머지 분들은 이제 뭐 눈치를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지금 공개적으로는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그 좀 저를 좀 같이 동반해서 안철수의 유일한 러닝메이트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런닝메이트다 그런 최고위원은 2표잖아요. 2표입니다. 예, 2표. 그러면 러닝메이트도 2명은 있어야 될 텐데.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예.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내년 총선 승리는 정말 모든 것이 걸려 있는 절체절명의 과제거든요. 예. 총선 지고 나면 절반밖에 정권 탈환이 안 됐는데 예. 다시 뺏긴다고도 그렇습니다. 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문병호 후보는 저쪽도 잘 아시는 분이니까 네.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변화 확장이 필요하다. 네, 특히 이제 수도권 승리가 돼야 되는데 네, 알다시피 수도권이 까다로운 동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늘 보면 이제 거의 수도권에서 5% 전후로 거의 결판이 납니다. 네. 5% 전후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 121석 중에 네, 우리가 16석, 예, 민주당이 105석, 압도적으로 역대급 참패를 했거든요. 예, 네, 그 이유가 저는 이제 역시 이제 확장을 못했고 그리고 이제 그 보수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지 못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큰 원인이었다고 보는데 지금은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어쨌든가 작년에 대통령도 승리했고 예. 또 지방선거도 뭐 제가 영등포 지역위원장인데 영등포 다 이겼거든요. 구청장, 그래요? 시의원, 뭐 예. 구의원 다 이겨서 어허. 지금 상당히 이제 흐름은 좋게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전당대회를 잘 치러서 지도부 잘 구성하고 또 대통령님과 함께 호흡을 잘 맞춰서 국제 운영을 무난히 이끌면은 저는 내년 총선 우리가 저는 이길 걸로 보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이왕 이기려면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고 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연금 개혁, 뭐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이거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하면 저는 중도층 표 또 젊은층 표 다 끌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 제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역시 확장을 해서 좀 지금은 이제 대통령님께서 좀 주도력에 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저는 이해를 합니다. 주도력이 확보되면 그 다음에는 확장할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잘 주도력을 가지시면서 확장을 잘 하시면은 네, 내년 총선 충분히 제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돼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저 같은 사람이 좀 최고위원 한 자리에 들어가면은 네. 그래도 대통령님과 잘 호흡 맞춰서 네, 총선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쪽 좌파 진영을 쭉 분석해 주시면서 이제 지금 조금 전에는 네. 우리 쪽이 이렇게 하면 총선 승리 이길 수 있다. 네네. 이제 그래서 나온 숫자가 170석이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2016년 예. 그 국민의당 창당하고부터는 사실 뭐 이제 어떤 그런 전략 그다음에 선거 승리를 위한 네. 어떤 방향 비전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그동안에 고민해 왔습니다. 솔직히 예. 지역구 관리는 많이 못했고요. 그래서 국민의당 때는 저 최고 지도부 최고위원 제가 수석 최고위원이었고 바른미래당 때도 최고위원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는 이 중앙의 흐름이나 이 큰 판세는 좀 나름대로 또 보는 눈이 있고 네. 전략적인 마인드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그 지도부나 최고위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지역구 국회의원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저는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크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역시 이제 또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서 상대방을 흐트릴 수 있는 상대방을 갖다 흔들 수 있는 그렇죠. 상대방을 분열시킬 수 있는 그런 네. 마인드를 눈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정계인문이 그 열린우리당 네네. 그러니까 2004년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열린우리당 쪽에 더불어민주당 쪽에 이제 몸을 담고 계셨는데 네. 저는 그때 정치평론가로 그쪽 사람들하고도 이리저리 토론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때 많이 뵀지 않습니까? 예, TV 토론에서 뭐 논쟁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쪽에서 그 대표 선수로 우리 문병호 후보를 많이 내보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기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진짜 전략통입니다. 저는 사실 그 지난번에 그 사실 민주당에서 제가 2번 국회의원하고 또 사실 뭐 우리 보수 쪽의 뿌리도 약한데 지난 총선에서 21대 총선에서 공천을 쉽게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야 어떻게 거기 가서 문병호 너는 거기 뿌리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공천을 쉽게 받았냐 그렇게 해서 사실 저를 추천하신 분들이 구보수 쪽 한나라 새누리에 계신 분들이 저를 많이 추천했어요. 문병호는 우리 당에서 데려와도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합리적이고 보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추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천이 좀 쉽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호남을 잘 알고 저쪽도 잘 알고 또 워낙 전략통으로 활동해 온 그리고 앞으로 총선 준비나 이후 국정 운영에서 중도 확장을
하는데 교도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문병호 후보입니다. 자, 마무리 인사 말씀. 예, 윤석열 대통령님과 대학 동기 동창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을 하고 윤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 압승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승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도권은 당이 변화하고 확장하지 않으면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당의 변화와 확장을 위해서 문병호 최고위원 후보가 꼭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총선 승리를, 총선 압승을 가져와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뒷받침하고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남기를 제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바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지지해 주십시오. 문병호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한참 바쁘실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